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업가 정신 콘서트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출신 교수 이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경제TV와 스타리치 어드바이저가 주최하는 기업가 정신 콘서트는요, 100년 기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각 기업의 대표님들과 함께 기업가 정신과 그 의미를 나누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기업의 DNA와 핵심 가치를 결정하는 질적 성장의 힘, 바로 기업가 정신인데요. 오늘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 시즌 3 그 8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정말 유익한 강연과 그리고 멋진 공연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가 정신 콘서트 큰 박수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협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라. 성공하려면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가장 훌륭한 일은 모험과 도전 정신으로 이루어진다. 세계적인 기업가들은 자신만의 뚜렷한 소신과 목표로 세계 경제를 이끌었다. 그 바탕이 됐던 게 바로 기업가 정신. 기회를 통해 공동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힘이 기업가 정신이라면 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참된 기업가라 부른다. 뜨거운 열정, 끝없는 도전, 변화와 창조, 혁신이야말로 그들을 말하는 또 다른 키워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기업가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될 우리의 기업가들 역시 숱한 좌절과 위기 속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 왔다. 그들의 기업가 정신이 인문학을 통해 새롭게 해석이 되면서 미래의 가치를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길로 안내한다. 기업가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의 현장. 인문학과 함께하는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오늘 또 새해를 맞아 어떤 이야기들로 이 시간을 채워갈지 많은 기대가 되실 텐데요. 먼저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첫 출발하는 기업가 정신 콘서트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2019년 정말 열심히 뛰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11번째 유니콘 기업 탄생과 함께 실현된 제2 벤처붐, 그리고 벤처 4대 강국으로 향하는 꿈. 2020년 새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목표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공장, 그리고 벤처와 스타트업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그래서 스마트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루고자 합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새해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연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이어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겠습니다.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응원 메시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만나게 될 첫 번째 기업의 대표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떤 비전과 기업가 정신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첫 번째 주인공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에 위치한 한 기업. 한국클라우드는 매출 1,200억, 차별화된 ICT 기반의 컨택센터 솔루션 서비스를 선보여온 한국코퍼레이션의 자회사로 2019년 첨단 기술이 융합된 복합 솔루션과
음성인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가 접목된 ICT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 한국클라우드는 지난 11월 한국코퍼레이션에서 물적 분할한 회사고요. 그리고 한국클라우드의 주요 비즈니스는 우리 콜센터의 CRM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공기업이나 민간 대기업들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는 그 회사의 미션으로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좋은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클라우드 기반 컨택 센터를 도입한 한국클라우드는 클라우드 CRM 플랫폼을 보유 중이다. 이 플랫폼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100% 활용할 수 있어 아마존 커넥트 시스템의 컨설팅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업체다. 저희는 철저하게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니즈를 정확히 포착을 해서 우리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변화를 주고 진화를 주는 그런 서비스 모델을 계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존 사업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핵심 기술을 추구해가는 한국클라우드. 고객에게 좀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명감까지 가진 김영겸 대표. 그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 항상 모든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럴까 이런 호기심과 의구심을 가지고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없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집중을 하고 또 그거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 새로운 기업가로 탄생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기업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회사를 키우는 거고 또 회사는 나름대로 기업을 또 숫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숫자를 만드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 또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가 그 회사를 얼마만큼 크게 만들 수 있느냐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 가고 싶다는 김영겸 대표. 열정은 기본, 유연한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김영겸 대표. 4차 산업화 시대에 걸맞는 소통의 리더십으로 한국 클라우드를 이끌어갈 그의 기업가 정신을 들어보자.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조그만 공유된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도 식사를 하시면서 또 한번 되새겨 보시면은 또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미래로 가기 위한 비전은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느냐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표로 만들었는데 그동안 갖고 있는 로컬 중심 생각에서 이제 글로벌 시각, 세계화가 가장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제는 모든 세상이 다 초연결 구조로 다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현실 안주,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매달려 있던 부분을 새로운 혁신, 이노베이션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혼자서 할 수 있는 세상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 주의,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남이 잘할 수 있는 부분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서 전략적 얼라이언스를 맺는 이런 행위 자체가 앞으로 자기 기업이 미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전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제는 모든 세계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자서 자기가 잘한다고 지속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유사 기업이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기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글로벌 시장 플레이어의
그 어떠한 방향이나 그들의 그 생각을 많이 빨리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요 표에서 보시면은 다 나타나겠지만 저희가 눈에 많이 익은 분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그 글로벌 그 경영계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쭉 나열한 부분이 이 5가지로 많이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우선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창조 경영에 관련된 부분은 그간의 이제 생산 중심에서 인간하고 고객 중심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약간 좀 아직까지는 생소한 언어일 수 있는데 그 언약적 관계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계약적 컨셉이 아니고 가치를 공유하고 사랑, 존경, 이런 상호 신뢰의 유대감으로 표현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언약적 관계라는데, 좀 한 단계 좀 높은 상호 간의 그 가치 공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 사회적 책임, 특히 국내에서 벗어나서 글로벌적인 시각으로 전 세계에 대한 그 관심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경영자들 공통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최근에도 우리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 행복 경영의 추구, 이런 거를 각 그 계열사 CEO한테 미션을 줬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스피리추얼 밸류의 구축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그 경영, 뭐 이런 가치 경영,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필요하고 또 중시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업을 하고 있다는 걸 한번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사업 기회를 이제 양면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이 그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우리는 인류를 포노사피엔스라고 하고, 이거에 좀 적응을 잘 못하는 일반적인 호모사피엔스하고 양립이 되어 있는데, 사실 포노사피엔스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시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사업계를 많이 포착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노령화 사회고, 또 우리가 아직 이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또 새로운 사업 기회도 우리 같이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노려볼 만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지금 시장이 크다고 그 시장에서 자기가 뭘 얻을 수 있다기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또 그 반대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자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이 두 가지를 한번 대립을 한번 시켜봤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시대에서는 비즈니스 기회를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나오는 그 기업들은 철저하게 소비자 관점에서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접근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공급자 시대에서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소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되묻고 자문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제가 이제 좀 시사성 있는 그 자료를 한번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우리 나스닥, 선진국 시장의 그 대표가 될 수 있는 나스닥 시장에 20년 전에 1999년에 탑 10 기업과, 그다음에 작년 2019년에 탑 10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코스피 기업의 탑 10 기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아마 20년 전에 우리나라 지금 그 코스피 기업들이 나스닥 기업이랑 아마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나스닥의 작년의 모습, 주로 이제 기업들을 보시면 뭐 아마존, 페이스, 구글 이런 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산업도 이런 방향으로 바꿔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4차 산업 핵심이 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여기에 탑10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기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들을 벤치마킹해서 가야지만 앞으로 미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경영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장표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그러면 지금 이제 플랫폼 기업 뭐 쉽게 얘기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게 신문지상에서 4조 8천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배달의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왜 이런 기업에 4조 8천억 같은데 가치를 투자하는 그런 외국 투자가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금호산업 쪽이 뭐 대주주 같은 경우는 한 3천억밖에 못 받았지만 실제로 인수금융으로 합쳐가지고 2조 5천억에 매각이 됐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아시아나항공 같은 데가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왜 외국 그 전문 투자가들은 이런 기업에 가치를 더 많이 줄지? 실제로 이런 기업들은 훨씬 더 많은 그 빅데이터,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도 없고 재화 용역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전달함에 있어서 잘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데 과거의 마케팅은 이제 언론사 뭐 지상파나 뭐 라디오나 신문 잡지를 통해서 주로 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유튜브 세상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걸 검색하고 배우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1인 채널도 많이 확산되다 보면은 이제는 마케팅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써서 홍보, 광고를 해서 자기 회사를 알리고 소비자한테 편익을 제공할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전문성 있는 기업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리치를 많이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런 그 기업가 정신을 갖고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CEO분들이 혼자서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과 같이 하는 동료 임직원들이 본인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보다 더 유연한 생각, 또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실제 뭔가를 시켜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게 여러분 기업이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별첨한 거는 제가 과거 한 15년 정도 전부터 이 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제가 건의드리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이 장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처한 경영 환경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표인데 사실 제가 이 장표는 금융감독원에서 매일 나오는 자료입니다. 제가 금융감독원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례로 각 국가의 주요 국가의 그 경기 상황을 보시려면은 주가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추세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주요 국가들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1997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또 수출 주도 국가다 보면은 환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환율 추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있고요. 또 그 아래 보시면 금리 상황이 어떤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년이 그 벤치마크 1도 돼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10년 금리를 추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머더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뭐 금시세라든가 원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추세를 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 자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이런 거시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본인이 지금 현재 처한 경영 환경을 인지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곱씹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그 이제 새로운 그 2020년 새로운 10년을 또 준비하고 거기에 첫 해가 되는데 이 첫 해에 어떤 생각으로 회사를 경영할 건지에 대해서
또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자료를 활용할지는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경자되는 여러분 기업 모두가 만사 형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분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외식업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면서 특별한 비전과 사명으로 거룩한 153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님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거룩한 153을 찾아간 곳은 인천. 현재 연어로만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전국 20개 지점 매출 30억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다. 연어는 비싼 식재료란 인식을 뛰어넘어 국내 최초 연어 전문점을 열면서 연어의 대중화뿐 아니라 블루오션을 개척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거룩한 153은 연어라는 생선을 가지고요. 수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조를 하고 있고, 가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어의 생선을 가지고 연어 로만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국에 이제 바른 먹거리, 그 다음에 건강한 먹거리로 지금 보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웰빙 연어의 대중화를 선언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쉽게 신선한 음식을 맛보게 하는 게 모토라는 신효철 대표. 식자재 유통업체가 운영하지 않는 날인 일요일엔 그의 연어로만도 역시 같이 운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A급 연어만 고집하는 그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룩한 153은 좀 다른 프랜차이즈랑 좀 다르게 원칙을 우리 기업에서는 가맹비를 받지 않고 또 교육비를 받지 않고 감리비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물류 보증금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기업이 수익 모델이 있냐라고 하는데 먼저는 그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저희가 그 후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면 그 후에 수익 모델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기업이 기업을 돕고 기업이 또 가정을 돕고 그것이 세상이 이롭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업으로 달려가 보려고 열심히 집중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 창업과 장애인, 노약자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24시간 무인 시스템 매장부터 테이크아웃, 다양한 사이즈의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신효철 대표. 건강한 음식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믿음으로 지금의 거룩한 153을 만들어 왔다는데, 그렇다면 신효철 대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 기업은 무엇보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업의 비전은 바른 먹거리로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비전이 있고요. 또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 조금 더 글로벌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진실성과 진정성 있는 기업을 좀 같이 꿈을 꾸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이 먹을 음식, 내 아이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신효철 대표.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가맹점주들과 함께 성장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하게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기업가의 소신 있는 정신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153. 그의 기업가 정신을 직접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거룩한 153 연어로만 신효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3일 밤을 못 잤어요. 여러분들 앞에 진정성 있게 15분 강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강연할 수 있을까요? 기도도 하고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두 책을 찾아보게 됐는데, 한 책은 골드 스미스라는 박사가 책을 쓴 책인데요. 골드 스미스라는 박사는 1시간 동안 강연을 하는데 2억 5천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앞에 지금 15분 강연을 하는데 어떤 가치인지 모르겠지만 진정성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골드 스미스라는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시간 강연을 하면서 수많은 사업가들이 모여서 그들의 강연을 듣고 열광을 보이고
또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강연을 끝났는데 저 구석에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골드스미스 박사님, 당신의 강연을 들었는데 그것은 수많은 책에서 나왔던 어떤 한 가지 이야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짜집게 한 거 아닙니까?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골드스미스라는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골드스미스 박사가 마지막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그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행동을 하지 않거나 실천을 하지 않거나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 우리가 수많은 책을 읽고 지성을 넣고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사업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데,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젊은 사업가가 나와서 어떤 강연을 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지성을 갖고 있는 그 책들을 좀 보고 행동과 실천과 적용을 해서 2020년도 대망의 은혜의 한 해가 여러분의 기적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책을 읽은 책은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일본의 정리의 여왕이 쓴 책인데, 이 정리의 여왕은 이렇게 잘 정리를 하는 것이 정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는 제거가 뭘까? 그러면서 이 책에 4가지를 인사이트를 주는데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는 첫 번째, 창조를 잘해야 되고요. 모든 사업은 올카피를 잘해야 됩니다. 뭐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우리가 한국 사람 세계 글로벌하게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카피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발전을 시키고, 세 번째는 창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그래서 큰 영역은 창조고요. 십자가의 원리인데 맨 마지막은 창조 영역의 제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올림, 우리 사업에서 좀 더 올릴 수 있는 것들, 이쪽에서는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IQ, EQ가 높은 것이 아니라 AQ, 역경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반드시 문제 속에서 비전을 찾고요. 제가 사업을 할 때 거룩한 153의 핵심 키워드, 목적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거룩한 153은 4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보다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1조를 찍겠다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000억이냐 1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을 잃게 됩니다. 저희 거룩한 153은 우리가 갈 목적을 정확히 두고 목표를 그 밑에다 두고 갑니다. 두 번째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조건 한국 사람들 빨리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바르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라고 합니다. 정직하게, 진정성 있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 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빠르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르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기업의 정신을 만들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저희 기업은 정량이 아니라 정성을 드립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성, 비전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사업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꿈꾸는 사업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기업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저희 기업의 정신은 누군가의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제가 호암 이병철 선생님 책을 20권을 읽어봤는데 책의 핵심은 그렇더라고요. 신뢰받는, 위대한 기업은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들의 유익함을 줘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함께 동력할 수 있는 파트너, 100년의 기업, 1000년의 기업이 이곳에서 나올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W 볼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자. 그 책을 한 20권 읽어보면요, W 볼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당신은 단 한 번도 기업에서, 삶에서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글로벌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돌파구를 찾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합니다. 책이 나왔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강연을 듣거나 어디에 가 있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좀 리액션이 좀 나오고, 정말요, 미국 사람들처럼, 유대인처럼 여유를 가지면서 함께 만찬을 하고 또 그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두냐면 저는 성경을 둡니다. 피터 더러커는 노노, 일본의 경영의 신 어떤 누군가는 노노 맹자를 좋아하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가치를 두고 그 절대 가치 안에 사랑과 그들의 유익함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도 강력한 꿈을 꿀 때 2020년도에는요 고객은 배우자래요. 제가 2020년도에 트렌드 전 세계적인 책들을 한 열 몇 권 읽어봤는데 고객은 배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보다는 직원이 우선이고요.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을,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가실 때,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계실 때 최고의 절대가치, 그 다음에 최고의 가치를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으로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드리고 싶은 건, 사명을 가지고 왜, 다이몬드 교수가 얘기하잖아요. W5W요. 왜 이 일을 왜 하는 것인지 정확히 찾고, 사명과 진정성, 그것을 찾고 그 목적을 찾고 내 목숨을 바쳐야겠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여기 안에 크리스찬이 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강력하게 사명을 갖고 기쁨과 감사로 행복한 2020년도 소망의 한 해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요 정말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이미 다수의 매체와 인상 깊은 강연으로 잘 알려지신 분입니다. 누군지 정말 궁금하시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인문학 강연을 듣고요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에 인공지능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학문, 인문학. 인간이 기계에게 더 많은 영역을 내어줄수록 인문학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게 하는 보석 같은 존재다. 인간을 위한 학문, 삶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어줄 인문학 속으로 들어가 본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즐겁고 또 영광입니다. 제가 저도 앞에서 두 분 대표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래서 뒤에 하는 사람은 정말 안 좋은 거다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견 대표님은 누가 봐도 심리학자의 눈으로 보면 비전이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보여주는 분이고요. 그리고 신여철 대표님은 전형적으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세요. 그럼 기업가 정신에서 비전과 가치를 다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저한테 뭘 바라실까?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또 제가 인문학으로 지금 소개가 됐습니다. 심리학을 인문학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맞는데요. 문제는 제가 다른 심리학자들한테 인문학 그 대접을 못 받는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전공으로 하는데요. 인지심리학이 첫 학기에 배우는 학문은 다른 모든 심리학이 성격에 의해 우울증의 치료, 정신분석을 배울 때 저희는 첫 학기에 분자생물학, 네트워크 모델링, 공업수학을 배웁니다. 근데 왜 이런 걸 배우냐면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마음을 연구하는 게 심리학인데 몸을 연구해요. 그런데 오늘의 제목이 설득인데 그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죠. 초전설득입니다. 몸에 관련된 얘기를 잠시 저는 드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중요한 설득과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심리학자의 책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이에요.
현대 심리학이 인지 심리학을 통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완전히 소화를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게 몸이에요. 뇌가 생각을 하고요. 몸은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체온을 느끼시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무게를 느끼시고, 그리고 누가 세게 때리면 아프실 거예요. 최종적으로 뇌는 보고를 받지만 그건 몸이라고 하는 신체 기관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요, 이 우리의 몸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몸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가 축구 중계 방송 이렇게 합니다. 전반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후반전에 지칩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해설자들께서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해설을. 자, 우리 선수들 이제 체력은 바닥났으니 뭘로 싸우라고 합니까? 정신력으로 싸우라고 합니다. 야, 이게 정말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면요, 저희가 100년 넘게 인간의 몸을 연구했고, 그리고 마음, 심리를 연구했는데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은 같은 전원 공급 장치로부터 나옵니다. 건전지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체력이 떨어졌는데 정신력으로 싸우라고 하죠? 문제는 여기에는 물론 여기에는 의지력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순간에 살짝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긴급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의지력이라고 하는 보조 배터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지력마저, 이 보조 배터리마저 너무 자주 사용해서 매일매일 위급한 순간이 되죠. 매일매일 긴급한 순간이 됩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상태가 상황을 받아들여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유태인 동료들과 수많은 외국 심리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네, 정말 열심히 살죠. 네. 네. 놀이동산에서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혼내는 나라 보신 적 있으세요? 너 그거밖에 못 놀겠냐? 똑바로 놀아. 그러니까 놀 때도 부지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 한국 사람이 부지런한 거에 대한 얘기는 정말 몇백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부지런한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열심히 사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었죠. 전쟁에 휩쓸고 간 지 70년도 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않은 걸 그래서 악으로 보며, 그리고 악인 게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은 모든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부지런하지 않은 상태가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요? 주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잠을 죄악시하죠. 거의 우리나라에만 이 욕이 있어요. 너 잠이 오냐 지금? 무시무시한 욕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너 잠이 오냐 지금 이렇게 남을 하나요?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사람한테 그런 나무라는 하지 않죠. 어이없는 실수, 바보 같은 결정,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통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너 잠이 오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다시 인간의 잠을 한 100년 연구해 봤죠. 그 사람이 지금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그리고 어이없는 실수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그 전날 잠 안 자서 그래요. 네.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은 논리와 이성과 그 다음에 분석적 능력이 떨어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날 자기의 습관, 그 중에서도 나쁜 습관을 제어를 못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성과 논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 전두엽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대부분 작동을 하니까 나는 평상시처럼 나를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위험한 착각을 하고 중요한 대화를 하러 가며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가고 중요한 기자회견도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의 습관이 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수많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가장 안 좋은 사례의 대표적인 겁니다.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특히 리더들이, 특히 대표들이 중요한 날 전날, 중요한 소통 전날, 중요한 설득을 해야 되는 전날 그 사람만 보지 말고 나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잠을 제대로 주무시는 건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윤리이자 덕목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왜 설득할까요? 왜 소통할까요? 결국 그들로부터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체력과 정신력은 같은 건전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득하는 사람도 지친 상태에서, 그리고 설득을 받아야 되고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사람도 지친 상태에서 만나게 되죠. 어떠한 결정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정은요, 아주 사소한 결정조차도 정신적 에너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많이 소모하게 만드는 가장 스피디하고 그리고 연비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아주 고비용 저효율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메뉴를 2, 30가지를 놓고 3분 이상만 고민을 해도요, 에피타이징을 위한 에너지가 다 소모되는 걸 저희들이 많이 관찰합니다. 그래서 맛집은 대부분 메뉴가 하나 아니면 두 개죠. 네. 반인륜적인 메뉴판을 가진 음식점들이 있죠. 네, 모모 천국 막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이런 회사들. 거기서 3분만 고민하고 먹으면 그 어떤 것도 맛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결정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쳐있는 상대방은 절대로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지쳐있는 상대방에게 소통하려고 하고 그리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설득하십시오. 오전에 설득하셔야 되지, 오후에는 거의 설득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유태인 심리학자들이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모든 심리학자들이, 야, 어떻게 너희 한국은 이런 독특한 언어를 사용해? 뭐가? 이거 일본어에도 없고 중국에도 전혀 없는 패턴이야. 뭔데? 전 세계에서 우리 와이프라고 하는 이 이상한 표현을 너희 한국 남자들만 쓴다. 우리 남편이란 표현도 써. 우리 와이프라고 하는 표현 영어로 바꾸면 our wife예요. 놀라운 표현이죠. 네. 우리 남편 our husband. 이게 배우자와 연인을 공유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엽기적인 문화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를 써야 될 때 우리를 써요. 이게 다른 어떤 언어에도 없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나라는 자아를 안 쓰고 다 나를 써야 될 때 우리를 쓰냐는 거예요. 이런 문화에 독특한 이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그들은 얘기하죠. 그래서 한국의 문화는 관계주의입니다. 이 관계주의가 왜 우리나라의 소통과 설득에서 중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관계주의적 소통과 설득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배님들이시라면 후배님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건 소통과 칭찬이 아니세요. 근데도 이렇게 하시죠. 야, 이 친구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일 잘하네. 그게 과연 소통이고 칭찬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 사람 관계는 비웃은 거거든요. 그 사람 어차피 요즘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처럼 말하고 입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일을 잘하고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책임감이 강하네, 이런 칭찬을 하시면 이 사람은 언젠가 내가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때 날 싫어하고 미워할 사람이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칭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걸 잘한다는데 자네가 그런 사람이구만. 그게 최고로 좋은 칭찬이에요. 나의 선배 세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답지 않게 이런 걸 참 잘하시네요라는 건 좋은 칭찬이 아닙니다. 아,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런 지혜가 있다는데 선배님이 딱 그런 분이네요. 이런 게 칭찬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그 사람의 관계를, 그리고 그 사람의 중요한 관계를 같이 존중하면서 그 관계가 가지고 있는 숨은 힘까지 같이 보여주시는, 같이 이해하시는 그런 소통을 하시면 이제 완성된 설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하고 상대방의 체력도 충분할 때 소통과 설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계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활용점정을 찍으시는 게 아닐까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첫 곡으로는 나훈아 씨의 사랑이라는 곡 불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시는 버전과 재즈로 들으시는 또 노래는 얼마나 다른지 비교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주 시작할게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Oh, bésame, bésame mucho, como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Bésame, bésame mucho, que tengo miedo perderte después. Quiero tenerte muy cerca, mirarme en tus ojos, verte junto a mí. Piensa que tal vez mañana yo ya estaré muy lejos de aquí. Oh, bésame, bésame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Bésame, bésame mucho, que tengo miedo perderte después. Ah, que tengo miedo perderte después. Oh, que tengo miedo perderte después.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공식적으로 준비한 시간은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또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